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에서도 역시 보이는 시스템 역시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더욱 중요한 무형의 시스템, 그래서 아마 이분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메간의 피플 데프 브레인 다이아몬드 배정환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배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요, 무형의 시스템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무형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형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팅이라든지 이런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회사, 제품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무형의 시스템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업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에디피케이션. 우리가 이제 존중 격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어소시에이션, 연합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네 번째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다섯 번째가 프로모션, 장려, 촉진하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디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이 여섯 가지를 저희가 네, 무형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병환 리더님께서 항상 시스템의 핵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있죠. 정답은 에디피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디파이라는 말이 누군가를 이제 떠받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피케이션은 누군가를 존중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시스템적으로 제가 좀 풀어드리면은, 사실 가족, 친구, 스폰서 관계, 뭐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에서 서로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근데 저희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A, B, C로 해서 A가 스폰서, 그 다음에 B가 여러분이고 이제 C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B가 C한테 이야기하기를 이제 A 스폰서를 에디피케이션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 에디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는 A에 대한 존중감을 갖거든요. 그랬을 때 A가 C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C가 그거를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이 에디피케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에디피케이션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프로스펙트는 뭐냐면 C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비즈니스를 알아보는 분들. 자, 근데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스폰서와 나와 여러분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스펙트 세 명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스폰서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이걸 거꾸로 프로스펙트를 에디피케이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폰서님, 이 사람은요 엄청 똑똑하고요, 엄청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엄청 좋은 회사를 다니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되면은 프로스펙트가 스폰서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에디피케이션 해주시면 스폰서도 여러분들을 에디피케이션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친구를 후원할 때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 내 친구를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에디피케이션을 해주면 같은 친구 관계에서도 와, 우리 친구가 예전에 우리 친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에디파이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만난 자리에서는 스폰서를 먼저 소개하시고, 가장 또 스폰서를 에디피케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폰서가 있는 곳으로 프로스펙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그쪽으로 간 사람이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스폰서를 모시고 프로스펙트를 찾아가겠지만 제일 좋은 건 프로스펙트를 스폰서에게 모시고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설득의 심리학이나 이런 심리학 책에서도 권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의사가 시키는 걸 다 하잖아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경찰이 시키는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그런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부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스폰서의 권위를 활용해서 저희 비즈니스를 키운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아메이만이 아니고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도 필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너무 좋고요. 우리가 미팅에서 에디파이를 깨버리는 흔하게 하는 실수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가 우리 스폰서님 대단합니다라고 해서 모시고 간 다음에 스폰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자기가 중간에서 말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럼 스폰서가 할 말이 없겠죠. 그러면은 말로는 스폰서 대단하다 그러고 행동으로서는 사실 대단한 걸 못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구가 스폰서일 때 가갖고 가서 우리 리더님 이런 호칭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야, 너 이런 친구지간 아니면 뭐 조카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이름 부르고 이런 이름들로 인해서 열심히 에디파이하고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요. 나이, 학력, 종교 이런 것들은 사실 영원히 끝이 없는 논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가장 중요한 에디파이는 미팅을 참석하는 거야. 스폰서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스폰서가 주최하는 미팅에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시면 완전히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주최하는 미팅, 스폰서가 참여하는 미팅에는 여러분들이 말만이 아니고 참석하는 그런 행동으로 에디파이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팅 참석은 가장 멋진 팀워크이고 에디파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스폰서 강의에 집중하는 것. 열심히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받아 적으시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에디피케이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스폰서는 에디파이가 됐는데 가서 실력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영 스타일이 별로다 이러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는 거기에 맞는 실력, 전문성, 당당함, 스타일, 표정,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셔야 되고 못 갖추셨으면 지금부터 스폰서가 되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미팅 할 때마다 지금 똑같은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드리는데 남자분들은 이런 최소한의 캐주얼 복장, 최소한 자켓을 걸칠 수 있는 이런 복장이 스폰서로서의 복장을 갖추시는 거고요. 여성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복장은 갖춰 주셔야 돼요. 잘 보셨죠? 이런 거는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좀 좋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어소시에이션 연합이에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모이기 때문에 교류를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는 거거든요. 누구 한 분이 미팅에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빨리 파급이 돼요. 그래서 전체가 다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최대한 말을 줄이셔야 되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표현과 서로에게 격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어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불문율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돈 꺼주지 마라. 두 번째, 보증 서지 마라. 세 번째, 절대 오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지 마라. 대표적인 게 남녀가 모였을 때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에 탈 때, 미팅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초창기에 그 1대1로 여성분들과도 집에 가서 미팅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1대1로 집에 가서 미팅을 잘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말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또 다른 여성 파트너를 데리고 가서 같이 세 명이서 미팅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 오해가 되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를 피하라.
근데 의외로 이 음주를 잘 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오해가 생기고 말이 헛나오기 때문에 절대 음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팀워크의 힘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제품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이게 후원력이 약해지고 사람 중심의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는 감정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간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도 티내지 않고 특히 이제 형제 그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격려만 해주고 서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묻지 않는 이제 그 뭐 크로스 라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친교를 나누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입국 다물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모른 척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교를 습관화하고 대신에 친해지되 항상 크로스 라인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자,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야. 소통. 이제 모였으면 뭔가 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리더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건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그런 언어적인 교류가 많았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룹들이 대체로 성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룹에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업라인이다. 그러니까 스폰서, 내 파트너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 파트너와 스폰서가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고 편하게 통화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막상 이렇게 파트너가 생기면 파트너가 나와 상담하기를 자꾸 원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그룹에서는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잘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항상 어떤 문제든지 스폰서와 어떤 문제든지 상담하라. 뭐 상담의 방법 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스폰서와 상담하라. 상담도 일종의 다 소통이죠. 음. 그래서 스폰서에게 먼저 전화하고 내 사업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라. 보통 보면 스폰서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왜 어, 전화 안 하세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서 자기가 뭐 움직이지 않아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할 말이 없고 행동한 게 없기 때문에 더 상담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룹에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룹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스폰서도 전화 안 하고 파트너도 전화 안 하고 서로 간에 꽉 막혀 있을 때 항상 어딘가에서 문제는 생긴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보다는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먼저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시스템 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들보다 앞서는 건 서로 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독여지는 인간적인 소통이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고 차 마시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그래서 차 마시고 같이 뭔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뭔가 그 다음 사업적인 비즈니스가 움직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통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이런 것들이 다 돼도 마음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동기부여 대단히 중요해요. 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뭐 스폰서가 상담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많은 성공 서적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매일 하나씩 듣는 테이프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보통 미팅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처음 미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미팅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는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줌 미팅도 매주 위클리 미팅을 지금 하고 있고 어제도 했죠. 자, 오늘도 시스템 미팅을 하죠. 이런 그다음에 매일 돌아가는 GOM, 홈G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미팅 참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고 이왕이면 큰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큰 동기부여를 받겠죠. 자, 그래서 큰 미팅은 클수록 더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돼요. 파트너를 동기부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믿어주는 거야. 계속 '저 사람이 될까? 아 쟤는 안 될 것 같아. 아 하는 걸 보니까 별로야.' 여러분들이 계속 의심하시면 그 흐름이 보이지 않게 전달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어주는 눈빛,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어 표현, 그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그 자세,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파트너가 동기부여받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파트너들의 장점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들의 꿈과 희망을 계속 심어 주시고 그걸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저희가 출퇴근도 없고 누가 목표를 정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보험회사 가시면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와 1층 엘리베이터 타는 데서부터 그 달 실적이 벽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내 현재 이번 달 실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자,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내 PB와 내 파트너 PB 외에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한 달이 지나서 뉴핀에 올라오는 거 보고 '아 누가 잘했구나.' 정도 알 수 있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폰서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를 계속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통도 마찬가지죠. 스폰서의 그런 에너지를 계속 통화를 하고 만나시고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면 스폰서에게 전화하셔서 만나셔야 돼요. 저도 안병희도님한테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 통화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상을 하셔야 돼요. 자,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참 그래서 리더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절대 힘이 빠지시면 안 돼요. 힘을 얻는 방법은 다시 나도 업라인, 책을 읽고 미팅 참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동기부여된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 이게 프로의 자세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무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없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파트너를 하루 이틀은 안 만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파트너들한테는 동기부여된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자,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비슷해요. 예. 누군가한테 존중받고, 부모에게 뭔가 유산을 받고, 만약에 여러분들 갑자기 몰랐던 숙부가 어디에 엄청난 땅을 유산으로 물려줬다.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걸 한번 꿈꾸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나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재정적인 안정, 즐거움, 어린 시절에 못 이뤘던 꿈,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건강,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잖아요. 인생 자체에 대한 즐거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황금률이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욕망은 내 파트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트너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동기부여를 주신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항상 당신과 파트너의 꿈에 초점을 맞춰라. 이 비즈니스는 거의 뭐 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꿈, 할 말 없으면은 꿈. 그래서 드림 빌딩. 예, 드림은 빌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꿈이 없던 분도 저희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도 저런 꿈을 갖고 싶어. 와,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거죠. 그게 7번째 얘기한 훌륭한 롤 모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스폰서를 우리가 멘토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스폰서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나도 스폰서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그룹은 엄청 잘 돌아가고 있는 그룹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폰서를 롤 모델처럼 삼으시면 가장 좋고 여러분들도 파트너에게 롤 모델이 되셔서 서로 복제 가능한 사업이 되면 너무 좋겠죠. 자, 5번째가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에디피케이션이랑 프로모션이 약간 비슷해요, 느낌은. 자, 그런데 에디피케이션은 누군가 사람을 존중하다, 이런 떠받치는 개념이고, 프로모션은 잘 움직이도록 촉진한다는 뜻이에요. 장려한다, 자극한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우리가 제품 프로모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품 써본 경험을 감동하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프로모션이다. 자, 근데 하도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해서 주문을 해보신 분들은 프로모션 그러면은 뭐 플러스 원 뭐 주는 거, 뭐 사면 샘플 뭐 주는 거, 이거를 프로모션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프로모션은 더 의미가 커요. 그래서 미팅, 세미나, 랠리, 펑션. 그러니까 미팅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고 1년의 활동들이고 저희가 셋째 주에 하는 것들을 그 뉴핀 축하해주고 하는 것들을 세미나와 저희가 랠리라고 표현해요. 지금 이제 첫째 주니까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 셋째 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이제 랠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달에 새로운 핀을 달성하신 분들을 축하해주는 자리. 이제 펑션은 지금은 본사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죠. 이게 이제 10월에 있을 건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이런 미팅들을 파트너에게 참여하고 싶도록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어나운스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나운스는 우리 몇 월 며칠 날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참여해. 이거는 어나운스죠. 공지한 거예요. 그냥 설명해 주신 거예요. 프로모션은 이거를 참여하고 싶도록 여러분들의 감정까지 집어넣어서 이거 정말 중요한 미팅인데 너는 이거 꼭 참여해야 돼. 참여하면 너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극적인 스토리, 어떤 감정을 넣어서 참여하고 싶다. 와, 그 정도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걸 저희가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시스템도 프로모션이죠. 지금 이제 오늘 세미나를 얼마나 프로모션 하셨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새로운 분이 한두 분이 더 참석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성공대학 있죠? 얼마나 프로모션을 잘하느냐. 그죠? 그래서 프로모션 중요해요. 제품 이야기는 제가 아까 했고요. 4번째가 프로모션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 책, 테이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책을 줄 때, 이거 그냥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해갖고는 효과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막 책을 페이지를 펼쳐서 줄침대를 읽어줘 가면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너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할 정도로 뭔가 프로모션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딴 데는 못 읽어도 내가 접어놓은 이 장은 꼭 읽어봐.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프로모션.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보겠죠. 그런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할 때 비즈니스가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복제예요. 자,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걸 여러분들의 파트너, 프로스펙트가 복제 가능하게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듀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성이 있고 일단 심플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누구나 다 활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시스템이 뭔가 복잡하고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뭔가 어렵고 이러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복제돼서 움직일 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긍정적인 감정을 프로그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복제될 때는 될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같이 복제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성공적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있는 제품을 애용이 돼야 돼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뭔가 다른 제품들을 쓰는 모습들을 보인다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복제가 되거든요. 그 스폰서가 요것만은 내가 다른 회사 라면을 먹겠다 그러면 그 이하의 파트너들은 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제는 탱커화를 철저히 하라. 우리가 이 비즈니스 한다는 건 탱커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책 읽기, 테이프, 미팅 참석, 제품 애용, 어, 사업 소개, 뭐 신뢰 쌓기, 이컴, 운동, 상담 이런 10가지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의 파트너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복제를 하셔야 되고 네 번째가 시스템을 자꾸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내려갈 때 계속 헷갈려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스폰서와 내 밑에 파트너들이 하는 게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시스템은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한 방향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방향을 보면 혼란이 찾아오죠. 자, 그렇게 되면 시스템은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대로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핀을 쫓지 말고 뎁스와 리더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복제를 만들어 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리더들은 행동 전에 일곱 번째요. 파트너들에게 내가 하는 내 아주 단순한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시는 게 좋고 그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업라인에게 전화를 하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모든 걸 다 매뉴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예외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항상 스폰서에게 물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수입이 생기기 전에 가불하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항상 수준에 맞게 행동하라. 즉,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보너스가 들어왔다 뭐 이래서 갑자기 막 외제차를 막 산다든지 이런 것들 쉽게 복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는 뭔가 나중에 크게 돼서 어느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는 좀 겸손하게 비즈니스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무형의 시스템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 6가지를 머릿속에 두시고 이거대로 행동하시려고 하시면 어느 날부터 이런 것들이 복제되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